You let yourself down again, and darkness comes to mind, whispering it's done. You can't do it. 안녕하세요. 뉴에라 영어학원 원장 정예희입니다. 아이들 1학기 기말고사가 오늘 완료되었습니다. 영어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험 분석 그리고 기출 예시, 자료, 여름 특강 소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험 총평입니다. 1번. 지문 변형 외부 지문 결합형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가 되었다. 2학년 친구들은 워낙 변형이 많이 되는 걸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 시험은 특히나 변형과 외부 지문 그리고 결합형 문제가 많았다. 그러므로 독해력, 어휘력이 굉장히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 페이지 수가 16매까지 갔던 적도 있는데요.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그렇고 15매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매수가 많은 겁니다. 빽빽한 텍스트를 아이들이 읽고 그리고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읽고 이해해서 정답까지 도출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양이었다. 세 번째, 어휘 문항이 증가했고 서답형까지 출제가 되어서 철자까지 암기를 정확하게 했어야 됐다. 어휘 문항은 원래 서답형으로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이번엔 서답형까지 나왔고 배점이 10점이었으며 변별 문항이었다. 그래서 그냥 대강 이 단어는 어떤 느낌이야 라고 알고 있었으면 그 10점을 하나도 쓰지 못했을 거고 소문항 5개 각 2점씩이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조금은 외웠다라고 하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휘는 암기를 안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철자까지도 이번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 교훈을 얻었으니 2학기 때는 꼭 암기를 꼭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이 어휘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선생님께서 6월 좀 둘째 주? 그 정도에 이제 프린트를 주세요. 그러니 시험 전 한 2, 3주에 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때 막 수행평가도 쏟아지고 다른 과목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라 자투리 시간을 좀 내어가면서 단어를 외워야 되고 학원에서 테스트를 치기 때문에 좀 그때만이라도 대비를 해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서답형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 지금 1번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문 변형, 외부 지문, 결합형 문제는 선택형 말씀드리는 건데요. 선택형에서는 굉장히 변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려 선택형을 읽을 때 좀 헉헉대면서 너무 변형이 많이 돼서 너무 정말 당황했어요. 이렇게 읽었고요. 서답형은 암기한 거 그대로 나오거나 오류 부분만 변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거나 아이들이 영작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나와서 이번엔 되려 서답형이 평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분석입니다. 이제 시험 범위를 한번 보실 텐데요.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마찬가지로 범위는 적은 편이지만 세부적으로 좀 나눠져 있는 범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4, 5과 그리고 교과서에 따른 프린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듣기 스크립트가 나오는데요. 듣기 스크립트가 변형되어 독해로 나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단어 프린트, 고난도 프린트 100개가 나오는데 이번엔 세보니까 99개였어요. 거기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모의고사 지문은 16지문밖에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 23지문이었는데 7지문이 줄었습니다. 보시면 교과서랑 모의고사는 당연히 출제가 서답형에서도 될 텐데 듣기에서도요. 서답형이 나오기 때문에 듣기에 있는 주요 문장 꼭 암기를 해야 되고요. 단어 프린트에서도 이번에는 최초로 서답형이 나왔습니다. 중간 때는요. 듣기에서 서답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듣기 공부할 때 중요 문장을 제가 막 찍어줬었습니다. 그래서 볼드체 쳐주고 별표 쳐주고 한 데서 사실은 나왔어요. 하지만 단어 프린트는 올해는 서답형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에서는 연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서답형이 나와서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열심히 외운 친구는 고득점이 가능했고 단어를 철자까지 안 외우거나 다른 과목 공부 때문에 수행평가 때문에 미루뒀다 열심히 못했던 친구들은 단어에서 조금 타격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학기 때는 정말 단어까지 열심히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겠죠.
문항 분석 선택형을 보시면 앞부분은요, 영어 A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영어 A 선생님이 출제하신 13번까지의 특징은요, 변형이 심하다입니다. 변형이 심하다. 보시면 변형, 외부 지문 변형, 외부 지문, 선지, 어휘, 이해력, 즉 선지의 어휘가 어렵다는 거고요. 원문은 그대로지만 선지를 이해해야 된다. 선지가 원문만큼 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변형, 외부 지문, 변형 지문. 보시면 그냥 처음 보는 글을 우리 애가 못 읽는다. 모의고사처럼 처음 보는 지문을 읽어내는 시험이 있고요. 내신처럼 무슨 내용인지 알고 보는 시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험은 내신이지만 처음 보는 글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변형이나 외부 지문이 많다 보니 기본 독해 능력이 없으면 좀 힘들다. 그럼 그 능력은 언제 기르냐? 방학 때 기르는 거예요. 어머님들 1학기 때 또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아이들 뭐 여러 학원도 보내보시고 영어는 좀 밀어두시고 막 이제 과학이랑 수학에 올인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수학이 1번이고요. 과학도 중요합니다. 잠신고는 그죠? 하지만 영어를 아예 안 하는 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3월 모의고사 기억하시죠? 3월 모의고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험을 출제하셨던 거고, 그리고 6월 모의고사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출제를 했었던 이제 모의고사였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전교에 100점이 1명이죠. 그 정도로 아이들이 실력이 많이 하락했어요. 겨울 동안 너무 과학을 공부해서. 6월 부산시 교육청에서 출제했던 건 시험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3월에는 1등급이 안 나오고 6월에는 1등급이 나온 친구들이 꽤나 많았을 거예요. 시험 점수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건 본인 실력이 아직 탄탄하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버리거나 뒷전으로 두기에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도 뭐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변형 지문, 처음 보는 글을 얼마나 잘 읽어내냐, 이것으로 포커스를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꼭 처음 보는 글을 읽어낼 수 있는 기본 실력을 방학 때에 좀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4번부터 25번까지는요, 영어 B 선생님이 출제하시고요. 영어 B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부분은 원문은 그렇게 변형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선지가 조금 많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 그대로 오류 부분만 변형하거나 외부 지문이 있긴 하죠. 원문 그대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풀었을 때 1번부터 13번까지 시험을 딱 받았을 때 풀었을 때 아이들은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느꼈을 거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풀만하다 생각을 했겠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좀 뒷부분이 쉬웠다 하더라도 지금 19번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제가 조금 이따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답형입니다. 서답형은 총 7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모의고사에서 3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모의고사 지문에서 찾아서 그대로 써라. 지문 변형 없었다. 그리고 오류 부분만 변형이 됐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게 나온 편이에요. 자, 이 중요한 건 이 단어 프린트였습니다. 단어 철자를 빈칸에 채워 넣어야 됐었고요. 배점이 10점이었습니다. 5문항이 소문항이 나왔어서 각 2점씩 해서 10점을 아이들이 받았어야 됐고요. 암기를 안 하면 그냥 틀리는 문항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서답형이 안 나왔는데 어휘 문제 최초로 서답형으로 어휘 프린트에서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교과서를 보시면 원문이랑 정답이 똑같습니다. 사과 핵심 문장, 우리 직보 때도 제가 계속 외우라고 했던 건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암기했으면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가에서 핵심 문법이 독립분사 구문이랑 사역동사의 수동태였습니다. 학교 프린트에 굉장히 선생님이 열심히 프린트 만드셔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누가 봐도 시험에 나올 것 같았기 때문에 역시 직보에서 원리 잘 알아두라고 했는데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서술형이 되려 좀 더 쉬웠어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많이 주었습니다. 단 서답형 2번은 암기한 친구들만 풀 수 있었다. 기출 예시입니다. 그 어휘 프린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단어 프린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이게 한 문제입니다. 한 페이지에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애들이 써야 되는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그 어휘 수준이요. fluctuation, acumen,
pathy, 그리고 ramification, difference. 이런 단어를 써놔야 돼요. 이런 수준의 단어 99개가요. 학교 프린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각각 뭔지 너가 써봐 라고 예문이 나오고요. 각 영영풀이가 나옵니다. 이 영영풀이는 학교 프린트에 있어요. 근데 99개의 이 수준의 단어를 다 외우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렇게 어휘 쓰는 시험도 내고 뜻 쓰는 시험도 내고요. 그리고 기출과 유사한 유형으로 프린트도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1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혹은 좀 2등급이어도 높은 2등급 A도 있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외우라고 했었던 그런 어휘 프린트였습니다. 정확한 단어의 철자와 의미를 모르면 감점이 크다. 총 배점이 10점인데 나는 단어는 안 외웠어. 그냥 느낌만 외웠어라고 하면 못 푸는 거죠. 그래서 10점짜리였다. 이거는 사실은 3년 전으로 회귀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이죠.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은 옛날에 서답형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채점하기 되게 수월하죠.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아이들한테 영어 실력에 좋지 않은 문제다라고 저도 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가 좀 고난도로 출제가 되어서 성실한 친구만 맞춰라 라고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와 외부 지문 결합 및 변형 문제입니다. 어려운 소재의 어휘 출연에도 독해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필요하다. 이 지문이 앞부분은 외부 지문이고요. 중간은 원문이고요. 뒷부분 또 외부 지문입니다. 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나왔던 이 부분은요. 마찬가지 페이지 하나가 전체가 한 문제예요. 한 문제가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도 공을 들여서 내신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15지문이나 15페이지나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작게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써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변형이에요. 애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안 그래도 길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첫 단어를 읽을 때부터 taxes, 세금에 대한 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세금 지문이 나오고요.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은 애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아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변형이 들어갑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일까 봐 선생님들께서 밑에 단어를 주셨어요. 예를 들면 capital gains tax,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돈을 받았을 때 너가 소득에 비해서 얼만큼 이득세를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예요. 애들은 이 단어도 잘 모르고 이 개념도 잘 모를 텐데 이런 소재의 글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는 investment랑 consumption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와 소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면서 소비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긴 하지만 생산성이 없는 거야. investment가 중요해. 생산적인 investment를 해야 돼. 이렇게 글이 끝나요. 그런데 이 글은 investment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너무 많으면 investment 하겠니? 투자하겠니? 그렇게 되면 투자 안 하지. 라고 글이 조금 트위스트 돼서 나옵니다. 원문에서는 인베스트먼이 중요해. 하지만 이 글에서는 변형이 되고 외부 지문이 추가되면서 인베스트먼 하겠어? 세금 많으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소재도 어려운데 단어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다라는 친구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예요. 이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A, B, C, D, E, F에서 골라봐라 라는 거예요. 글을 이해해야 답을 고르죠. 그죠? 그래서 기본 독해력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료는 어머님들 다 아시죠? 아이들이 학원에서 받은 자료가 굉장히 많죠. 막 쌓여있기도 하고 할 텐데 교재나 뭐 매시간 트는 변형 테스트 이렇게 변형이 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변형 테스트를 봅니다. 이걸 통과하는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의 친구들이에요.
제가 페일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어머님들께도 페일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실 것이 아니다. 이후에 자기가 다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형은 실제 기출과 똑같이 제가 만들어 매시간 나가기 때문에 1등급을 노린 친구들은 꼭 요거를 풀고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있고요.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출제하고 있고요. 직전 보강, 직전 때에 나간 엑기스 자료와 진짜 중요한 것들 제가 찝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 이상의 자료가 굉장히 많죠. 자료가 나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 독해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험입니다. 내신이 잠신고는 기본 독해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내신만 대비해서는 최고 등급을 받기가 좀 힘든 학교예요.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학교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름 특강 때 독해력 신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신이 끝나면 수능 공부하고 내신이 끝나면 수능 공부하고 이 사이클을 이제 타면서 이제 내신이 끝났으면 이제 수능 공부로 모두 전환해서 돌입하셔야 되는데 이제 역전의 여름이랑 1등급 진입 프로젝트 요 두 반은 이미 오전반이고 마감이 됐고요. 이제 우리 친구들, 2학년 친구들 실력 탄탄 고2 모의고사 반이나 아니면 고3 모의고사 반을 들어야 될 텐데 고2 모의고사 반은 지금 내가 고3 모의고사를 풀면 1등급이 안 나온다. 그렇다고 내가 고1 모의고사를 푸는 건 말이 안 된다. 그죠? 내가 고2 모의고사를 마무리하고 고3 거로 가자. 겨울에 고3 거 듣고 지금은 고2 거 탄탄하게 마무리하자.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거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3 모고 1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요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바로 개강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8일 수요일, 7월 12일 금요일 이렇게 주 1회반이니까요. 수학 고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배치하셔가지고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 테스트도 있고요. 단어 테스트 있고요. 매시간 고2 수준 모의고사 하나씩 보고 성적표도 나갑니다. 그리고 독해만 하나요라는 어머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독해를 하지만 독해 속에서 중요한 구문과 어법은 당연히 건드려주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어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법처럼 뭐 동명사가 뭐야, 도치가 뭐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지문 안에서 나온 어법, 해석에 도움되는 어법은 짚고 넘어갑니다. 자, 감유지 고3 모의고사 반. 우리 아이가 너무 바쁘고요. 그냥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만 하나씩 풀고 단어만 좀 점검받고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어머님들, 지금 고3 거 풀어도 1등급 나오는걸요? 라고 하는 어머님들 그리고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들으면 됩니다. 고난도로 자극이 필요한 친구들, 고3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온다.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다 1등급이 계속 나오는 친구들이 들으면 되는 거고요. 감유지를 위해 실전과 같이 하나씩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싶거나 숙제할 시간이 부족해서 학원에서 최대한 영어를 끝내고 싶은 학생, 수학으로 바빠도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안 하기에는 어휘는 꾸준히 외우고 싶은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에 바로 월요일에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수업 시간은 6시부터 5시부터가 아니고 6시부터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숙제로는 틀리기 쉬운 유형, 아이들이 빈칸, 순서삽입, 함의추론 이런 문제들을 많이 틀리죠? 이런 것으로 숙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단어 암기 테스트는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종료 바로 시작이니 그냥 이러다가 2주 그냥 보내고 뭐 하죠? 여름방학 맞이에요. 여름방학 3주인데 3주 보내고 다시 2학기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한 달 정도를 날리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기말고사 공부했던 그 열정 가지고 모여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것들은 다 소개를 드렸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학원으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친구들 이번 시험이 객관식이 조금 어려워서 당황했을 텐데 차분히 끝까지 잘 풀어내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기특하고 수고 많았다고 하고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또 보내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yourself down again, and darkness